네, 조금 전까지 언정소설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사회소설을 만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소설 중에서 역시 이제 청대를 대표하는 작품은 유리묘사하고 경화연, 이 두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경향이 나중에 청말의 견책 소설로 연결됩니다. 유리묘사하고 경화연은 조금 뭔가 이제 드라마가 옛날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유리묘사는 과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화연은 옛날 사람이 다른 사회, 다른 곳으로, 다른 고장으로 중국 밖으로 떠나는 여행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청말에 이게 이제 사회를, 중국 사회를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이런 시각이 청말의 견책 소설로 연결되면은, 그야말로 여기서는 그냥 조금 곁들여지는, 중국 사회에 대한 비판이 곁들여지는 정도인데, 이 청말의 견책 소설로 가면은 목적 자체가 중국 사회의 어떤 결점, 흠,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견책이란 말 자체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책망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까기 위해서 만든 그런 소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 소설류가 이렇게 이제 청대 중기 이전에 나온 유림회사 경화연, 이런 작품이 있었는데, 청말로 가면은 그야말로 사회 비판적인 견책 소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유림회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은이는 오경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림은 어, 이게 이제 과거 시험에 관계되었다는 것이 제목에서도 바로 드러나는데, 유자가 유생유자죠. 림자는 수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작품 자체가 주인공이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어, 뭐 이 고장 저 고장에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오경재라는 이 유림회사를 쓴 작가의 어떤 직접적인 경험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경재는요, 원래는 굉장히 대갓집 자손이었어요. 젊은 나이는 학문을 닦아서 문장 실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과거에 열심히 이제 참여를 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호탕한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집안의 재산을 전부 다 이제 날려버리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남경으로 와서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창작한 게 유림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유림회사가 나온 성격이 이 사람의 어떤 그 인생 역정에 담겨 있다라고 짐작을 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있다가 유림회사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경화에는요, 이여진이라는 아는 게 많은 청대 학자가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워낙 이제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이 경화연이라는 창작 자체가 스스로의 어떤 지식을 뽐내고 싶어 해서 쓴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약간은 들어요. 여러분 실제로 읽어보면요, 그 정도로 현학적인 어떤 동기가 작용 했다는 게 그냥 읽어보면 바로 드러날 정도인데, 왜냐하면 이제 경학이나 성운학이나 천문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인물 사이의 대화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경화연의 약간 특이한 점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근데 경화연하고 유림회사 이 또 특징이 재밌습니다. 이 두 편이 재밌어요. 기회가 되시면은 번역문이라도 꼭 읽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우선 유림회사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과거제를 비판하는 게 큰 목적이기 때문에 당시의 세태를, 특히 이제 과거 시험하고 연계된 것들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위해 형식적인 팔고문에 목을 매면서 어떤 벼슬길에 오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높은 벼슬을 차지하기 위해서 비열한 수단을 쓰는 인물들의 추악한 일면들 하나하나를 다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인물들이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구성 자체가 특이한데, 한 곳의 어떤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의 여러 인물들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전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안희성 이야기, 그리고 뭐 강소성 이야기,
그리고 북경 지방의 이야기, 저 밑에 이제 광동의 이야기, 서촉 지방의 이야기, 이런 아주 다양한 공간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체적인 비슷한 점이 뭐냐면은 모순이 많은 것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그 어떤 모순된 세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야말로 옴니버스식 구성이죠. 이러다 보니까 중심 인물 자체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개통적인 어떤 이야기의 줄거리도 없습니다. 그냥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했다가 퇴장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큰 틀에서는 역시 당시의 어떤 그 지배계층을 지탱하는 과거 시험이나 그 어떤 예, 어, 관계에서 출세하기 위한 어떤 정해져 있는 공식 같은 이런 것들을 까기 위해서 이제 창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유리묘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경화연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경화연은 재밌습니다. 왜냐면요, 내용 자체가 초현실적인 이상향을 찾아 나서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줄거리가요, 당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외국 무역을 하려고 배를 타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오지를 않으니까 이 당호의 딸 소산이 이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의 어떤 옛 자취를 그대로 쫓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다양한 나라를 살펴보는 건데, 실제로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 아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견본국 이런 데 가면요, 사람들이 얼굴은 사람 모양인데 어, 머리 자, 머리 형태는 개의 모양.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괴물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괴물의 나라 신목국, 여기는 손에요, 사람들이 눈이 달려 있어요. 머리에 보통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눈이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리고 이 외에는 이제 군자국, 대인국, 이 그야말로 대인국은 걸리버 여행기 느낌이 나죠.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초현실적인 이런 나라들. 근데 이제 이상향을 찾고 싶어서 이제 이런 나라 저런 나라 계속 이제 방문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요, 전체적으로 담겨 있는 사상이 이제 드러나는 게 여기 이제 그 한마디로 외부 사람들이죠. 이 외부 사람들과 주인공들의 대화 사이에서 중국 사회의 비판이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그 반대편 축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회를 동경을 하는 그런 면이 또 드러납니다. 중화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 나라 사람들이 중국의 안 좋은 습관들, 미신, 전족, 남존여비 이런 것들을 각각 이제 비판을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각각의 나라들이 중국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나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호가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은 모두 이 사람들이 조금 자기들이 중국이 최상의 어떤 문명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 과정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화연 자체가 딱 여러분 읽어보니까 걸리버 여행기 그런 느낌 딱 들죠. 그래서 걸리버 여행기가 나온 그 비슷한 시점에 중국에는 경화연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기회 있으면 경화연은 꼭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소설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중국 장편 소설 첫 번째 류인 언정 소설 마치고 이제 두 번째 류인 사회 소설도 마쳤습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의협 소설류를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요. 잠깐 쉬어 가겠습니다.